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고 이준석에 줄 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준석과 한번 싸워보겠다? 싸우고 싶으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딴 거 가지고 싸움이 안 돼요. 이미 그 정도로 민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 진실로 폭발시켜서 이준석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 말고는 이준석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쇼를 좀 검토를 하고 요거를 좀 보고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인터뷰가 이렇게 길어. 예. 자, 요것만 보면 돼요. 대선 출마를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헌법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나?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대선 지지율이 최근에 발표된 것과 관계없이 철폐돼야 한다. 자, 40세 이상 제한한 헌법 조항은 철폐돼야 한다. 나중에 개헌 아젠다가 뜨면 다행히 이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 했죠. 이 내용 보고. 지금까지 이준석이는 이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개헌의 입장을 몰라요. 이준석의 개헌의 입장은 2017년 대선 때, 그러니까 탄핵을 할 때 김무성이는 탄핵을 해서 내각제 개헌 가서 반기문 허수아비 대통령 자기가 총리와 내각을 먹으려고 했는데, 유승민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어서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이제 그게 망상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서 지금 상황에서 유승민계의 개헌의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데, 그리고 이준석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개헌 에전다가 뜨면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 내각제를 떠나서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개헌헌법 조항은 당장 고치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건 원포인트 개헌이에요. 당장 고치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개헌 아젠다가 뜨면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 뭡니까? 조만간, 나중에가 아니고 조만간 개헌 아젠다가 뜰 건데, 그때 자연스럽게 요 40세 이상 제한한 조항이 삭제가 될 거다. 이거는 이준석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개헌의 프로세스를 지금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뜰지도 알고 있다는 거야, 지금 이준석 얘기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준석을 뒤에서 밀었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조중동이 뒤에서 네가 할 일을 지정해 준 거죠. 넌 개헌이다. 어느 시점에 개헌이 뜬다. 나중에 아젠다가 뜨면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개헌의 시기 그리고 개헌의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준석이는. 슬쩍 지금 이거를 젊은 세대 교체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요 개헌 얘기를 안 떠들고 있을 뿐이죠. 정말 노예한 친구죠. 노예한 친구고, 이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개헌으로 정면 승부하면 위험하니까 이걸 온갖 쇼로 위장을 한 다음에 그 개헌도 실제 내각제인데 마치 용언 것처럼 슬쩍 그러면서 실제로 뭐 하고 있냐, 이준석이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쇼를 보여줘가지고 국민들의 이제 시선을 이탈시키는 거죠. 정치를 바르게 못 보게 하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소한 미디어치 독자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째 알아야 될 게, 진짜 혁명가 혁신가는 최대한 겉으로 튀지 않는다.
알맹이가 워낙 혁신적이고 도발적인 사람은 겉으로 튀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대표적으로 자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도발적인 내용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상식과 진실인데 지금 어디 가서 공론장에서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라 김한순 거를 검찰이 조작했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도발로 느껴지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거의 뭐 음모론자나 또라이로 보는 게 정상이죠.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근데 이거를 읽어본 사람은 알죠. 이게 또라이가 아니고 최순실 거라고 믿는 놈들이 또라이고 이게 진짜라는 거 아는데 그럼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야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에 변희재 저의 이미지 이거 이러고 다닌다 내가 이러고 이런 옷 입고 다니면서 이 책 들고 다니면서 이거는 최순실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회 부적응자는 또라이네. 이게 되기 때문에 도발적이고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이 기성 부패 세력을 파괴할 만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외모로는 아예 튀면 안 되는 거야. 아예 튀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제가 외모로 튀려고 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 2014년도 그때일 텐데 저는 모든 걸 제 컨텐츠에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사죠. 옷 살 시간도 없어. 모든 건 나는 컨텐츠에 쏟아붓는다. 그래서 겨울하고 이거 하나 입고 다니고 이 봄 가을에 입는 잠바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막 일장기하고 성족이 있는 거 그것도 2개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옷 살 시간에 내 컨텐츠 개발하는 거죠. 이거 나는 겉으로 튀기 싫다. 나는 겉이 아니라 내면으로만 승부하고 싶다 해서 이러고 다녔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이 인간은 올 때마다 튀네. 이런 옷 입고 다니고 튀는 거야 그냥. 아 그래서 내가 이때라기보다는 이제 탄핵 때 탄핵무 운동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운동이니까 또라이 소리 듣고 바로 감옥 끌려가고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탄핵무 운동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탄핵무효를 바라는 이 이른바 독자 후원층들이 자원봉사로 뭐 옷이나 그런 걸 챙겨주니까 아 왜 옷을 챙겨 입는지를 내가 그 전후에 알았던 거예요. 옷을 챙겨 입는 이유는 잘 입어서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슷하게 입어가지고 튀지 않기 위해서 챙겨 입는 거구나 옷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입고 요걸 얘기해야지 그래도 아 저놈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들리지. 제가 이러고 다니면은 이거 아예 안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 저도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안 튀게 돼요 겉으로는. 그래서 이러고 다닌다는 얘기는 일단은 안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야. 안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자기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다수가 알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아젠다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러고 못 다녀요. 그냥 쇼를 하겠다 해서 이러고 다니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이 왜 자전거를 타냐 당대표 차량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러고 다닐 때조차 제가 한 달 평균 옷값 얼마나 썼겠어요 이때? 영원이겠지 영원. 그러니까 작년에 옷을 영등포 가서 샀다. 그 다음 해 그대로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해 한 20만 원 썼으면은 2년 평균 연 한 10만 원, 연 평균 10만 원 옷값 씁니다 제가 이때. 근데 이때도 저는 어디 다닐 때 항상 택시.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항상 택시. 그리고 가급적 콜택시가 있으면 콜택시. 이때도 저는 그것만 타고 다녔어요. 옷값을 1년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택시값은 거의 싸그리 날리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택시 안에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지하철에서 전화 가지고 전화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택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구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막 뒤에서 이 친문 좌익 애들이 막 뒤에서 다 옷 당기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뭐 그냥 커피숍 들어가도 싸움 걸리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준석이가 대중교통사고 다닌다면서요. 그 이준석이는 최소한 친문 좌익 애들한테는 시비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진짜 패싸움이 벌어질 뻔하는 걸 내가 봐가지고 이 대중교통 어렵겠다. 그리고 이 이른바 대학생들 많이 오는 호프집 그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여의도에 메모하러 간 게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옷값을 이런 식으로 쓰고 다니고 이 주거비를 아예 안 쓰는 대신에 택시비를 제가 그냥 깔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하는 이유도 또 있어. 택시 안에서 계속 일을 해요. 집중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아주 위험하겠더라고. 위험하겠어 제가 운전대 잡으면은.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는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원래 취미로 라이딩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느 순간에 제가 라이딩에서 다시 등산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취미를. 왜냐하면 이 자전거는 요즘에 저 한번 고속지 나가보세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시내를 이거 타고 다닌다 그러면요 한눈 팔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특히 이제 이 고속지 가면 이제 거의 뭐 40km 막 50km 달리고 하고 실제로 저는 자전거 타다가 한 3번 정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왼쪽 어깨 이 팔목 그거 다 지금 부작용이 심각한데 항상 거기서 다녀. 항상 거기서 타고 가다가 뭔가 착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거 갈 때 뒤에서 치고 들어온 걸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가다가 제가 똑같은 유형으로 사고를 나가는데 자전거 핸들을 주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자전거를 가급적 안 타죠. 등산은 좀 딴 생각하고 가도 돼요. 등산은 자전거 조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자는 지금 도심을 자전거 타고 저고 다닌다. 역시 머리에 생각이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대기업 CEO나 이런 정당의 이 수장들에게 최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내주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착상을 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정당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돈을 좀 되더라도 이자의 두뇌를 끝까지 빨아먹겠다. 너는 차를 타서도 너는 계속 일을 해. 넌 운전할 자유도 없어. 이게 기사하고 차를 주는 이유예요. 기사 차 주면서 너 가서 완장 차고 한번 폼 잡아봐.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사하고 차를 주는 게. 물론 이제 그럴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저것들 조직 돈으로 저거 차 가지고 그냥 돈 낭비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지금 이준석이가 이용하는 거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다니는 뭐 기업의 CEO인데 저 가서 그냥 회장한테 아부나하고 다니고 실제 일도 안 하는데 뭐 큰 고급차에다가 기사 딸고 다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반감 갖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이준석이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고급차와 기사가 제공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월급 받은 만큼. 제1야당의 대표 정도가 출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24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야이씨 국회의사당역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자전거 타냐? 쇼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요. 저희 미디어치 정도 수준에서는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거리가 멀건 작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어디 뭐 다니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독자는 이거 하나 해달라고 지금 뭐 자원봉사하고 돈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24시간을 이거를 돌파하는 거를 구상해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 타고 여기 마포를 왔다 갔다 하고 여의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면은 지금 이준석한테는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 대선을 그 한다면서 이러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컨텐츠가 확실한 사람은 절대 겉으로 튀지 않는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은 차 타는 시간까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준석의 저는 이거는 몰랐는데 이 이정은 동아일보의 이정은 기자가 이준석의 이 당선 소감문을 가지고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비판할 수도 있구나. 하긴 저는 이걸 안 봤으니까 그런데 그 이준석이 이거 그 임재범의 그 너를 위해인가요? 나를 위해인가? 그걸 이제 이 굉장히 수준 낮게 이렇게 차용을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생각이 혁신적이고 도발적이고 막 이러면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렇게 얘기하면 더 불안해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태블릿 얘기하는데 저 따위로 얘기한다 생각해보세요. 뭐 가요 가지고 취급도 안 당하지. 약간 이준석이 가요를 참였다는 얘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는 건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 같은 치열함으로 저는 이종훈 기자가 이걸 잡아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나 같은 그 진짜 초강경 안보주의자도 별로 생각 안 했던 뭐 이종훈 기자가 안보 전문 기자라서 그런지 있는데 리더는 전쟁가도 같은 더구나 국가의 리더가 전쟁가도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대한민국의 리더는 전쟁을 직접 수행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요런 정도의 요 겉껍데기 변화를 전쟁가도 같은이라고 쓴다는 얘기는 이미 이준석이는 여기서 전쟁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요런 거 갖고 전쟁 같다는 표현 쓴다는 거예요. 진짜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대요. 이정훈 기자가 김정은을 죽일 생각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지도자, 특히 보수 지도자 김정은을 죽일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냐. 김정은 죽일 생각하지 않으면 리더하지 마라. 저는 어떤 줄 알아요? 솔직히 저는 김정은을 죽일 생각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놈 어떻게 죽이지 하고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놈을 어떻게 매수해가지고 저 하와이로 빼돌리지? 진짜요. 저는 김정은 죽일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걸 내가 물어본 적이 없네. 예를 들면 보수에 저 보수파리들 지금 뭐 환장한다는 윤석열이 뭐 최재형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이 보수 대통령 되려면은 너희들 김정은이를 죽이던지 아니면은 뭐 매수를 해서 그냥 그놈을 망명을 시키던지 그런 구상을 몇 번이나 하고 있냐. 그 김정은을 죽인다는 얘기는 암살 플러스 전쟁까지 의미하거든요. 그 머릿속에 전쟁까지 들어가 있는데 전쟁과 같은 치열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정훈 기자 동아일보의 이 송평인 논설위원과 함께 그나마 좀 그 사주에 줄 서서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는 그런 기자인데 우리 독자 한 분이 이정훈 기자에게 책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놓고 놔두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님, 저는 매일 김정은 죽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김정은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 될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전쟁부터 김정은이 망명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자유해방시킬 고민을 매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김정은이 난 죽일 생각하고 있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 언론을 바로잡으려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진출은 저는 최소 10년 안에는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독자들에게 진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고, 정치인은 진실 그대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나 대통령 취임사에다가 나 김정은 죽이겠다 이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돌려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언론을 해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중동하고 포탄 이걸 치지 않고는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돼도 또 박근혜 대통령 짝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언론판을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국민들이 제 생각에는 그 광우병 거진난동 이후에 너무 개돼지가 돼서 민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한마디로 90년대보다 더 형편없어 된 거야, 국민들의 지력이. 이거는 언론인이 이 진실 알려주면서 끌어올려야지, 이거 정치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정신상태 개조하는 거는. 제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언론인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활동을 할 겁니다.